강의는 혈어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혈액이 머무른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응어리졌다 이런 뜻도 되죠. 그래서 한의학에 혈어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혈액이 흐르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막힐 수도 있고, 또는 요즘에 그 항체 형성 과정에서 단백질을 끌어당기다가 혈전 증상이 일어나는 것도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는 혈어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도 제가 그 혈에 관련된 그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혈이 생성되려면 우리 몸에는 생성되는 원리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양은 부에 속하고요. 음은 모에 속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출생의 비밀에서 관련된 건데, 양은 부신이라고 하고요. 모는 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 우리 몸에 항상 있다. 그런데 음정이 상승하면 기로 변하고, 양신, 즉 부신이 하강하면 혈이 생긴다. 그래서 혈이 생성하는 것은 양신이 하강이 돼야만이 혈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그래서 기와 혈이 항상 우리 몸에 관련성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와 혈은 사실은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는 관계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한의학에 기행즉, 기가 움직이면 기행즉 혈행이다, 혈도 움직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가 움직여야 혈이 움직인다. 만약에 기가 막히면 혈이 어떻게 했어요? 흐르지 않겠죠. 기가 막히면 혈이 흐르지 않는다는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기행즉 혈행이다. 기가 움직여야 혈행이 움직인다. 이것도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혈과 관련된, 또 혈어와 관련된 경락은 모든 경락에 해당이 돼요. 아까 양신과 음신이 뜻이지 모든 경락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특히 그 중에서 소양상화와 관련된 경락, 그 다음에 이거의 그 상대적인 경락인 골은 풍목인 경락이 있죠. 그래서 수소양 3초, 족소양 담, 숫걸음 심포, 족걸음 관과 관련되어 있는 경락이 있다는 것을 예전에 경락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소양상어라는 것은 뭔가를 내보낸다, 발산한다,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걷어들인다, 들어가는, 빨려 들어가는 그런 풍목 경락이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혈과 관련됐을 때도 소양상하와 고런 품목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경락이 또 하나 그 관련된 경락이 또 있는데, 우리는 이제 족태음 비경이라는 거를 제가 강의를 또 해드렸어요. 이 족태음 비경은 운화작용을 한다고 그래요. 운화. 뭔가
그때도 설명해드렸죠. 뭔가 움직여주는 운하작용을 하는 것이 족태음 비경이에요. 그럼 운하라는 것은 혈액을 어떻게 해요? 혈을 움직인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족태음 비경은 또 혈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혈액을 통솔하는, 통섭하는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관련된 것은 수태양 소장경이다. 이 수태양 소장경은 또 혈과 관련됐어요. 그래서 한약으로 말하면 보혈지제와 보충해준다. 혈을 보충해주는 경락이 수태양 소장경이다. 이것도 제가 경락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복습하려면 이런 소양상화 족고름 강경, 숫고름 심포경, 그 다음에 족태음 비경, 수태양 소장경에 대한 경락의 에너지를 한번 또 강의를 들으셔서 복습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락이 관련되어 있지만 1, 2, 3이라는 경락이 특히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제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 의학적으로 이제 생리에서 이제 병리로 가는 이 쉽게 말하면 혈액이 정체된 상태가 왜 일어날까?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말씀하실 때 어혈이 들었다고 하대요. 거꾸로 하면 어혈이거든요. 어혈. 그런 말씀을 한의사들이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현대학적으로는 아주 미세한 순환장애가 있어가지고 혈어가 되는 경우가 있고, 혈액이 우리가 보면 혈액 있잖아요. 혈액이 유체학적 어떤 이상이 생겨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직 안에서의 혈액이 저류되는 경우가 있어요. 조직 안에 혈액이 저류되는 경우. 그 다음에 조직이 증식되거나 변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조직이 변성되는 경우. 그건 뭘까요? 외상을 받는 경우. 그 다음에 염증이 있는 경우도 관련돼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술을 한 경우, 수술했을 때 신식되는 경우, 또 출산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출산. 그 다음에 이 월경하고 관련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에 실추증이 있어도 혈어 증상이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면역 반응, 면역의 이상이 있어도 혈어 증상이 일어납니다. 어혈 증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혈과 관련된 게 뭐예요? 심장이죠. 심혈관계. 심혈관계라고 하죠. 심장보다도 심혈관계. 심혈관계에 어떤 이상이 있어도 혈어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너무나 차가운 차가운 데 노출돼도 그런 원인으로 발생이 된다. 이렇게 사실은 단어 혈 두 자의 글자로 혈어라고 했고 또 어이라고 했던 두 글자에는 이런 많은 그러한 현대적인 병리가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항상 혈어 상태의 증후군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혈어에는 그 이렇게 자 이렇게 할까요? 혈어의 그 주된 주증이라는 게 있어요. 주증. 아이고. 주증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대부분 주증 고정성 동통, 한 자리에서 고정된 거, 고정성 동통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맥, 우리 정맥 아시죠? 혈관의 정맥, 동맥과 정맥. 정맥이 우렬 상태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작은 혈관, 소혈관이죠? 소혈관이 확장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맥이 우렬되면. 그 다음에 정맥이 우리가 보면, 육안으로 보면 노창됐다고 하거든요. 혈관이 쭉 보이는 거예요. 이걸 노창이라고 하거든요. 노창. 노창. 혈관이 보이는 거예요, 육안으로. 팽창돼서. 그 다음에 피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암자색 같은 경우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암자색. 그 다음에 이제 반복되는 그 출혈이나 그 종양, 종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주중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 한의학의 설진을 보면 암홍색이 나타나는 경우, 약간 어두침침하면서 홍색이 나타나는 경우는 아, 이 몸에 어혈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자색 정도, 부적적한 자색이 있는 경우, 이런 게 대부분 주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반이 나타나는 경우 있어요. 설질에 똠방똠방 점이 찍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어반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어점이라고 하고, 이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맥은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맥은 삽하다. 삽이라 맥이 삽하다는 것은 마치 그 모래에 비가 탁 떨어지는 느낌. 이걸 삽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맥이 삽한 맥이면 아, 이게 어혈에 지금 들어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 혈어가 생기면 혈액이 영양제, 흡수장애가 일어나요. 그래서 조직에서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흡수를 못하니까 무슨 장애예요? 영양장애도 일어나요. 그러면서 영양장애 일어나면서 같이 아까 같은 혈어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영양과 혈어도 관련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혈관 그 운동신경이 이제 혈관에도 운동을 하려면 운동신경이 있잖아요. 이런 운동신경, 혈관 운동을 시켜주는 신경계에 그런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뭐가 생긴다고 했죠? 아까 기행적 혈액. 이걸 기체라고 그래요. 기가 딱 멈추다. 그럼 기가 멈추면 혈도 어떻게 해요? 멈춘다. 혈체가 일어난다. 그래서 행하면 혈도 행하는데 기가 치기 때문에 혈이 치기 때문에 어혈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요즘 혈전증이라는 면역 반응.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으면서 혈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또 미세하게 나타나는 백신 맞고 미세하게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 다 이것이 혈어에 관련돼 있다. 그래서 그 혈어에 관련된 거를 정확하게 알면 혈전증이나 어떤 기체나 혈체를 막을 수가 있는 어떤 한의학적으로 관련돼 있다. 이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혈어가 생기면 또 우리가 혈액이 부족한 수도 있잖아요. 이제 부족하다고 할게요. 혈어가 생기면 또 혈어도 생겨요. 네?
또 아까 기체가 생기면 혈체가 생기고 이것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허하면 혈이 어하다. 이것도 관련되어 있는 게 주증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혈어 증후군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다. 그거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혈어의 주증은 대체적으로 고정성이냐, 정맥의 우려이냐, 혈관이 노창되어 있느냐, 혈을 봤을 때 암홍색이냐, 자색이냐, 거기에 어반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맥이 사판맥이냐, 그 다음에 영양불량이 있느냐, 영양불량도 혈에 관련돼 있어요. 그 다음에 면역 반응에 관련된 혈전증이 있는가,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생리와 관련된 것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혈어의 주증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저 몸에 어혈 들었어요. 혈 거꾸로죠. 무슨 혈어 증후군이야. 굉장히 포괄적인데, 그럼 어느 기능적인 문제가 생겨서 어떤 데 병리가 생겨서 지금 혈어가 생겼을까, 이거를 찾아내는 것이 한의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자들이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저희가 사진을 하는데 항상 그 망진을 한다고 했죠. 망진. 되게 이제 망진을 해보면 그 피부의 그 안색이요, 청색, 좀 푸르팅팅한 청색이라고 할까요? 푸르팅한 청색의 안면이, 안색이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안면이 그 하얗게, 우리가 그 질리면 창백하다고 그러죠? 하얀 창백한 그 백색을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 한응, 차가운 것으로 해서 그 혈액이 어혈이 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망진을 해보면 피부가 대부분 미세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혈에서는 피부가 거칠어요. 거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혈 상태면서 또 광택이 없다. 광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피부도 보지만 손톱을 또 보거든요. 그 손톱에 보면 청자색, 좀 푸르팅팅 하면서 자색을 띠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어혈상이다. 이것은 대부분 이 말초 순환장애에 관련된 부분이 많죠. 그 다음에 피부에 흑반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흑반. 흑반 아세요? 뭐 검버선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되게 흑반이라고 합니다. 검버선도 관련이 돼 있죠. 네? 검버선은 피부에서 햇빛에 노출된 경우, 그렇지만 흑색의 반점이 아주 현명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어혈 내정이라고 해서 어혈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종양이나 종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미상 혈관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거미상처럼, 거미가 이렇게 거미들이 치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미상 혈관이 있다.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피부에서 보고, 또 복부 진단을 할 때도 이 거미상 혈관을 망진으로 봅니다. 거미상 혈관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음반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음반. 이제 아까 흑반, 음반 하는데, 이 음반이라는 것은 그 색깔이 담적색이면서 또 흑자색이고, 크기가 같지 않고 동전만하게 이렇게, 동전만하게 크기거나, 또는 가락지 모양을 이렇게 가락지 모양으로 하거나, 또는 모기가 물면 이렇게 떤방떤방 물리잖아요. 그 모기가 무는, 또는 이에한테 물리는 것 같은, 이것도 사실은 혈어 증상에 대한 망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혈은 일정한 부위에 많이 이렇게
일정한 부위에 이렇게 그 음반이 그 돼 있어요. 아, 그럼 이 사람은 어혈 증후군이 지금 있다. 그리고 입술을 보거든요. 입술은 어떤 색깔일까요? 우리가 어혈 증후군 보면 선홍색은 아니겠죠? 청, 푸팅팅 하면서 흑색을 보인다. 새카맣다. 여기서 이분은 거의 100% 혈어 증상이고, 또 우리가 추우면 어때요? 막 이 날씨가 추운 데서 그 하면 막 입술이 파래지잖아요. 이게 한증이란 말이지. 차갑다. 몸에 한증. 어열. 그래서 한증이고, 또는 이 한증이 있으면서 대부분 대장이 차가운 사람도 이제 이렇게 청흑색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열도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설치를 봐야 되겠죠. 설치. 설치는 어떨까요? 아까 설명해드렸죠. 설치는 습윤합니다. 습. 약간 반질반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암홍색이다. 그걸 암홍색. 검은틱틱하면서 약간 홍색을 띠는 암홍색이면서 또는 자색을 띈다. 네? 그래서 아까 어반이나 혀에 어반이나 어점이 보인다. 혀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망진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아, 이분은 지금 어혈 증후군에 속해 있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요즘 뭐 바이러스에 관련된 백신을 맞고 제일 먼저 보면 이런 증상도 대부분 속해 있어요. 그 혈전 증상이 일어나는 환자분들을 보면 아, 그럼 이분이 지금 어혈 상태에 진행 중이거나 지금 어혈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중요했던 이제 두 번째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들어야 된다 이 말이지. 문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환자분들이 사실은 진단을 하고 와요. 그 대신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다 이야기하지. 근데 그거를 대충대충 들으면 안 된다는 의사들이 대부분 저도 이제 가끔 양명병을 가면 막 검사만 하지 환자가 호소한 증상을 이렇게 소홀히 하는 병원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의사분들은 자세히 들어주는 의사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자세히 들어주는 게 그 환자의 치료 방침이 치료하는데 굉장히 좋다. 문진, 들을청, 청진. 자, 이제 그 환자분이 말합니다. 이제 저는 꼭 아픈 데만 아파요. 고정성 둔통이 있어요. 꼭 거기만 아프다는 거죠. 예?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찌르듯이 아프다. 그래서 이 환자분이 고정성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꼭 그 부분만 아파요. 또 그 부분이 답답하거나 뭔가 마비감이 있고 또 뭔가 좀 이렇게 그 둔탁감이 있고 그렇답니다. 또 허리도 마찬가지고 또 사집은 사집어 특정 부위 고정성 두통이다. 이게 굉장히 그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히 이 통통은 이상하게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더. 자, 그러면 어혈 상태인 사람의 이제 가벼운 증상들이라고 보는데 자꾸 식욕이 없어요. 식욕 부진. 왜 그러냐면 복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어혈 상태에서 식욕 부진이 있어요. 어혈 있는 사람들은 밥맛이 없고 또 가벼운 이제 부석부석 부종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치질이라고 그러죠. 치질, 외치핵. 네? 치질이 자주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치핵이 있어서 상당히 고생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외치핵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므로서 이제 이 외치핵이 있으면 상기되겠죠. 두통도 있겠죠. 사실은 머리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외치핵 때문에 상기되고 두통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외치액은 안 보고 계속 머리만 살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치액에 대한 그 치질에 관련된 부분도 봐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환자분들이
외치액이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그럼 이분은 어혈 상태 증후군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출혈이 있어요. 출혈. 출혈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코피가 난다든지, 그 다음에 잇몸에서 그 잇몸에서 출혈, 치은이라고 하고, 또 심한 사람은 토혈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토혈하면서 객혈까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나는 혈변을 봅니다. 이것도 혈어증후군이에요. 선홍색보다도 암자색으로 보면 더 안 좋겠죠? 왜 그럴까요? 선홍색은 항문 가까이 부분에서 어혈이 터지는 거고요. 암자색은 안에서 흑색인 경우, 새까맣게 보이는 경우는 안에서 출혈된 거거나 어혈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홍색이 그 더 가벼운 거예요. 병증으로 볼 때는, 저희가 볼 때. 그래서 혈변을 봅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정성 자궁출혈, 생리가 아닌데도 출혈을 합니다. 이런 말, 부정성 자궁출혈.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아, 이분은 어혈도 살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툭 건들면 피하 출혈이 생겨요. 어디가 부딪혔는데, 부딪히는 것도 아닌데도 피하 출혈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부딪히면 쉽게 또 멍이 드는 사람이 있고, 이것도 어혈 증후군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꼭 복통이라는 건 꼭 어혈로만 하는 건 아니죠. 복통도 있고, 가슴도 아프고, 흉통, 복통, 흉통, 네? 그 다음에 심장 부위의 어떤 가까이에서 통증, 고정성 통통, 이런 것들도 이제 관련이 되고, 그런 걸 호소해요. 그 다음에 환자분들 와서, 아, 복부가, 이렇게 아프기도 하지만, 뭐라고 할까요? 근육관절 통통을 호소하는 분도 많이 있었어요. 어깨가 자꾸 뭉친다는 사람도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울증도 연관이 있고, 또 초조하고, 또 불면증도 오고, 건망증도 오고, 그리고 잠을 잘 못 이뤄요. 그리고 일어나기가 싫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계, 두근두근 뛰는 사람도 있거든요. 혈관이 이제 어혈 있으니까 동계 증상도 있어요. 그러면서 검구역질도 일어나요. 갈증이 나는데 마시고 싶지 않아요. 구갈은 있는데 마시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구갈. 이런 것들이 이제 환자도 호소한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춥다고 하겠죠. 순환이 안 되니까 냉감도 일어나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미열도 있고, 그러면서 변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또 오는 환자분들이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안면마비가 있었다든지, 한쪽 반신문수가 있었다든지, 언어장애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방광 어떤 직장에 어떤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뇌졸중 후유증으로 오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또 보호자분들이 말씀을 하시죠. 여자분들은 어떨까요? 월경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월경통이 있죠. 어혈증후군. 그 다음에 생리가 늦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경지. 늦게 옵니다. 그 다음에 암홍색의 월경을 봐요. 선홍색으로 봐야 되는데, 좀 색깔이 좋지 않고, 음계, 덩어리가 생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요. 굉장히 심한 사람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이거를 잘 말 안 하시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 게 하나서, 나 지금 생리가 자꾸 늦어지고, 생리를 한 번 하면
막 생리통이 심하면서 막 덩어리가 있다. 이것은 창피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그 문진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어혈 증후군의 부위를 찾는 그거거든요. 꼭 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월경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후에, 이제 산후, 출산 후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 몸에는 혈관을 수축할 수 있는 기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꾸 오로가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오로라고 하거든요. 피가 자꾸 나와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아직 어혈이 안 풀린 거다. 그래서 저 출산 후에 계속 오로가 보인 지 참 오래됐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산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주로 말씀하시지만, 이 관련성 질환, 현대의학적으로요. 저 협심증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하는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혈전성 정맥염이래요. 이렇게 진단을 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혈관성 신경성 두통이 혈관성 신경성 두통, 또 고혈압증, 뭐 뇌동맥 경화증, 뇌혈관 장애래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같이 뭐 뇌 외상 후유증도 있고, 또 안저 출혈이 있대요. 이것도 다 혈액증후군요. 안저 출혈이 있더라. 그 다음에 알레르기성 자반증병이라는 지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간 경변증에 대한 지금 치료 중에 있어요. 만성 간염에 관련된 치료를 하고 있어요. 또 만성 담낭염에 관련 치료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증상을 하면서 그런 그 질환명, 병명을 말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또는 뇌로결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타박으로 혈종이 있었다는 타박 혈종증, 그 다음에 경관절 주의염을 받았어요. 좌골신경통이라는 것도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형탈모라는 거 있거든요. 원형탈모로 오시는 분들, 또는 코가 빨간 주사비, 딸기코라고 그러죠. 지금 전 주사비가 있는데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뭐 갱년기 증후이라든지 자율신경실조증이라든지 많아요. 골반 내에 또 염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자궁에 임신으로 해서 파열됐다. 후에 하복통이 있으면서 성기에 자꾸 출혈이 생긴다. 이래서 오신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산후에 아까 그 오로 증상, 태반이 잔류되어 있거나, 이제 골반 내에 어떤 혈종이 있거나, 저 무골경에 이런 것들이 관련된 그 혈액 증후군들입니다. 그래서 그 문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관련성 어떤 질환을 가져왔을 때도 상당히 그 문진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뭘까요? 물어봐야 되는 문진. 이제 물어야 된다는 말이죠. 문진이 또 중요하겠죠. 이제 한의사가 문진을 하는 이유는요, 어떤 방향성이나 그분의 어느 부분이 있는지, 또 어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물어봐요. 이제 아픈 거, 통통의 시간대를 물어봅니다. 아침에 많은지, 야간에 심한지, 이 통통의 시간도 물어보고요. 아까 제가 고정성 통통이라고 했죠.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지, 이동되는지, 이거를 그 유무를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피부 상태도 물어보는데, 소양 가렵습니까? 가렵지 않습니까? 또 발진이 되면 그 발진이 이렇게 이동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출혈의 상태가 출혈 상태를 물어봐야 되는데, 출혈이 이제 뭐 대소변이 있겠죠.
대소변의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변 핍류라고 하는가요? 이런 소변 보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것도 물어봐야 되고, 자궁출혈도 봐야 되고, 월경혈이 어떤 게 정도를 물어봐야 되고, 이게 다 문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복부의 동통, 복부를 어떻게 아픈지, 또 저항감을 이렇게 눌러보면 저항감이 있는지, 딱딱한지, 물랑말랑한지, 예? 그러면서 이제 하지가 차가운지, 어혈 상태는 복부가 어혈에 있으면 하지가 차가워지거든요. 그 다음에 복부에 복수, 물이 고였는지, 복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뇌졸중, 아까 온 환자분 있다고 했죠. 뇌졸중에, 죄송합니다. 뇌졸중에 그 후유증의 시기, 언제부터 이렇게 왔는가, 이 시기도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자분 출산은 언제 했습니까? 또 출산의 시기. 그 다음에 오로가 비치면 오로는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항문의 내치출혈, 아까 외치라고 했죠? 내치출혈이 지속되는데 치질인 겁니다. 치질. 이 대량출혈이 있는지, 대량출혈은 잘못하면 쇼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대량출혈을 하는 경우는 우선 대량출혈을 막아야 되니까 큰 병원에 가서 우선 그거부터 해야 되겠죠. 무월경이 왔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임신 여부를 물어봐야 돼요. 잘못하면 임신 됐을 때 혈어증후군의 증상으로 태아가 있을 때는 그것이 맥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월경에 이제 그 다음에 응열 같은지, 아까 뭐 쉽게 말하면 덩어리가 있는지, 이거를 다 물어보는 거 문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절진을 합니다. 절진, 중요하다고 했죠? 절진은 그 촉진과 같죠? 우리 의사가 만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맥도 짚어야 되고, 그렇죠. 자, 절친은 아까 3초와 관련된다고 했어요. 소양상화. 3초의 모혈을 봐야 돼요. 반드시입니다. 그게 성문혈이라는 혈이에요. 이게 신골하 빵 2촌에 있거든요. 성문혈을 복진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초 수를 봐야 되겠죠. 환자분을 뒤에 엎드려서 3초 수. 이것은 이제 제2요초와 양방 1.5초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간경을 봐야 돼요. 간경의 모혈은 제가 저번에 해드렸죠. 기문혈을 봐야 되고. 또 비하고 관련되어 있죠. 비의 모혈은 뭘까요? 이것도 설명했는데, 모든 오장의 회혈이라고 해서 장문혈, 네? 장문혈을 내가 설명드렸죠. 장문혈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수혈도 봐야 되고 비수혈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장과 관련된, 수태양 소장에 관련된 소장의 모혈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장수도 봐야 되겠고. 소장의 모혈은 어딜까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그 단전으로 한다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관원혈. 하단전이라고 하죠. 신골하 3촌. 배꼽 밑에 3촌 부위에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맥진을 이제 또 해야 되겠죠. 맥진은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산맥이다. 산맥 거꾸로 삽자라고도 하지만, 이게 지금 그 산맥은 모래의 빗소리가 떨어지는 듯한, 비가 모래에 떨어지는 듯한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산맥입니다. 그리고
결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매질결이거든요. 원래 1분 동안에 한 60회 이하로 뛰면서 불규칙적으로 왔다가 오가는 것이 더딘 것이, 예, 때로는 한번 이렇게 멎었다가 뛰어요. 이걸 결맥이라고 해요. 아, 이것은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대맥이라는 게 있거든요. 맥이 뛰다가 멎었는데 일정한 또 횟수가 있어요. 근데 한참 있어야만이 맥이 오는 거예요. 이게 대맥이에요. 그리고 맥박이 멎는 것은 멎었다가 또 멎었다가, 이게 규칙적이거든요. 근데 멎는 시간이 길어요. 이게 대맥이에요. 그것이 어혈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맥진이 산맥이 나타난다, 한의사들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치법을 해야 되겠죠. 치법. 치법. 이제 지금까지 다 하고 치법을 해야 됩니다. 치법에는 우리가 이제 한약을 하거나 침을 놓거나 어떤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혈액을 움직여야 되세요. 그래서 하면서 화어법을 씁니다. 화어를 해요. 그 다음에 기행직 혈액이니까 기를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기지통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계나 이런 것이 어혈상이 있으면 소멸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괴 덩어리, 소비괴법을 씁니다. 그 다음에 경락이 다 막히기 때문에 통락지통? 경락을 통해서 지통시키는 통락지통법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멍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통규 화랍법, 통규 화랍법.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혈법도 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 한냉으로 이렇게 온 어혈옷은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온리, 안을 따뜻하게 하고 거한시킨다. 온리 거한법을 또 처방을 구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강의 중에 허로 인해서 혈화가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보혈을 시켜야 돼. 또 보혈을 시켜야만 그 환자는 낫거든요. 그래서 보혈 생진시킨다. 또는 보혈시키면서 보혈 양혈법, 시원하게 하는 또 양혈법이 또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혈도 시키지만 시원하게 혈액을 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소장경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도 보혈 양혈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장과 관련 때문에 기를 이기시키고 건비, 운하작용을 하는 건비법을 씁니다. 이것이 이제 그 한약을 쓸 때 치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치법.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치법이 여러 가지. 그래서 어혈증후군이다 그러면 저 어혈 들었어요. 그러면 아주 그 포괄적인 이야기라 한의사가 아주 안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찾아서 어느 부분이 어혈증후군인지를 봐야 되겠죠. 그 침도 소양경락이나 고름경락, 또 태음경락이나 양면경락. 그래서 이제 태양안수에 있는 것이 군화경락으로 샀습니다. 이게 이제 침법으로 해서 또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어혈증후군은 굉장히 포괄적이면서 요즘 화두가 되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혈전, 면역계에 관련 반응에 관련돼서 어혈 상태가 지속이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심장이나 뇌혈관 쪽에 오면은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있죠. 부위에 따라서 또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한의학에는 이미 어열중운이라는 거를 이론적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열중에서 강의를 해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